예를 들어서 좌우 또는 뭐 정당 간에 또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제 진실, 사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거짓말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밥 먹듯이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아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국힘도 나와가지고 야 민주당 너희 꼬라지 봐. 왜 우리 욕해? 뭐 이러면서 반어법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진실에 접근하려는 국민을 생각하려는 이런 정말로 기본적인 태도까지도 다 그냥 포기해버렸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국민이 평가해서 이제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번 이 윤석열 정권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짜 보수 세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정당에서 성장해서 배출된 지도력이 아니잖아요. 어떤 뭐 칼잡이들인데 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권을 숙주 삼아서 속여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키워가지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다가 권력을 찬탈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제 특히 검사들은 자신들이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결정하면 진리라는 그런 오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아예 자기들의 말은 법 위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훈련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같으나 최원순 씨 같은 이런 범죄 혐의가 많고 그런 사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꼭 검사가 필요한 거죠. 사유를 남편으로 사유로 데려와서 이제 공생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 권력과 범죄가 서로 연합을 해서 사실상 범죄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거를 윤석열이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이는 범죄 경제 공동체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까지 된 거니까 이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은 뭐 같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범죄 행위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권력 집단인 검찰과 결탁이 되어서 어떤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사실상 범죄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형국이다 이런 생각이 저도 너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사실 중에 하나가 자 500만 원짜리가 이제 터져 나왔습니다. 네. 자 금일봉을 받았다. 자 500만 원이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태균 오늘 조사 과정에서 자 500만 원 특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횟수는 또 오늘 한 보도에 보니까 2번을 받았다. 네, 2번으로 돼 있어요. 했는데 두 번 500만 원씩?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금액 자체를 지금 500만 원이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고요. 네. 교통비 명목으로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MBC 뉴스가 단독으로는 2차례 받았다 이렇게 또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5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직접 본 사람이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김종대 의원 이제 돈 금액이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금액이라는 거는 일단은 액수도 예. 나름대로 수사나 나중에 양형을 할 때 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횟수도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시기입니다. 예. 지금 2021년 9월이라 그랬거든요. 돈 봉투를 받은 때가. 그게 한 번이 있고요. 본인 진술은 실제로는 본인이 받아와서 자랑했을 때는 2022년 네. 3월 9일 당선 이후입니다. 예, 그런데 그 2021년 9월 그때가 바로 김혜경 씨가 네. 10만 원 그거 버카로 썼다는 예,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시기에 저기 어떤 사람은 500만 원씩 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최소 2번을 저런 식으로 줘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버카 10만 원을 써도 문제인데 저게 다 선거에 그 도움을 달라고 잘 봐달라는 뜻으로 준 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저기 뭐랄까 현금으로 줬으니까 돈 봉투 하면은 또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서 유난히 민감하신데 이런 식으로 그 음성적으로 줬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법적 잣대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재를 좀 더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이 500만 원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열 소장이 어느 시점에 명태균이 500만 원을 받아왔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 받았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대선 조사한 거 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받으러 가고 나서 돈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아오고 나서 그리고 한 얼마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명태균이가 사모님이 전화가 왔다고 가만 뭘 선물을 주려고 그러나 하면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둘이 같이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내려와서 금일봉 받았다 봉투를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그 봉투를 금일봉 받아왔다는데 뭐 얼마짜리냐고 내가 완전 인수위 기간에 사모님이 금일봉이면 뭐 백지수표 아니야? 농담에서 그런 말을 물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500만 원이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저 내용을 뭐 소설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제 인수위라고 하면 이제 당선되고 나서 여사가 전화가 와서 올라간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누군가 동행해서 올라갔고 봉투를 받아왔는데 5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을 아마 동행자가 그것을 봤다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수위 시절에 받았으니까 그 금일봉에는 혹시 백지수표가 있는 거 아니냐. 자, 저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누가 소설로 쓰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일단 명태균 본인의 말입니다. 명태균이 저렇게 네. 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말이고 강혜경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증거물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압수수색 때. 그 봉투를 받아온 코바나 컨텐츠 봉투가 검찰이 발견을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수사 과정에서 두 번이라는 것도 검찰이 밝혀낸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말과 그 단서들이 다 일치가 돼요. 예, 일치가 되고 또 명태균 씨가 저기 스스로 과자값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번 옷값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과자값 주는 거를 자기가 어떻게 액수를 기억하냐, 그걸 어떻게 카드로 받냐, 당연히 현금이죠. 이건 MBC에 본인이 시인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로 확정해도 무방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강혜경 공익 제보자에도 물었습니다. 이런 내용 들어본 적 있나라고 했을 때 짧게 대답을 했는데요. 강혜경 씨는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500만 원은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이 돈을 받아오고 난 뒤에 직접 명태균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공유해 보시겠습니다. 저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 하길래 제가 얼마 받으셨네요. 저하고 나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금이 시집갈 때 보탤 거랬어요. 웃으면서. 자, 이제 이 말씀은 돈의 출발 지점은 김건희 여사. 규모는 500만 원. 그리고 돈을 쓰는 용처는 농담, 진담 뭐 이렇게 섞어서 좀 돈도 갈라 씁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돈이 이제 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검찰이 이번에 공천 뒷돈 거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넣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어떻습니까? 수사를 안 하겠죠. 수사를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특검을 하지 않으면 이 검찰이 수사를 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탄핵 소추하기 결의했잖아요. 신속하게 소추 결의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직무집행정지가 된 것을 보아야 검사들이 느낌이 오죠. 아, 이제 권력이 끝나가는구나. 잘못하면 나중에 특검 때 자신들의 직무유기 모든 행위가 다시 한번 스크린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그래도 그 양심 있는 검사들이 저항을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이라고도 하고 안 되면 근거 자료라도 편철해서 나중에 특검이 조사할 때 찾아낼 수 있도록 숨겨놓을 것입니다. 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도 공범 과정에 그런 게 섞여 있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김혜경 씨에 대한 어떤 오늘 판결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이거는 김혜경 씨가 법화를 썼던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수차례에 걸쳐서 현금 봉투를 건넸고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도와달라고 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렵에 여론 조작이라든가
또는 저 경선에서 전략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태균 씨가 상당히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일단 경쟁자를 꺾고, 경쟁자라면 홍준표 우선 지금 대구시장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준돈입니다. 이렇게 성격 규정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선거 자금 또 정치 자금에 관한 모든 법령을 위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한테 어떤 당선시켜달라는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돈을 쓴 거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위반 사유가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몇 차례인지는 지금 정확지는 않지만 일단 밝혀진 건 2차례. 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뭐 과자값이다, 옷값이라는 걸로 면탈될 사유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돼 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어떤 논리 구성은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검찰이 할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고발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저 창원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일단은 뭐 시민단체건 민주당이건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태균 대표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2차례 받았다. 한 번은 2021년 9월경에 돈 봉투를 받았다고 했는데 한 번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녹취를 들려드렸던 그 내용은 당선 이후에 가서 500만 원을 받아왔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2개가 섞여 있고 그 2차례에 걸쳐서 총 얼마를 받았는지 당사자가 진술한 바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이 정도 금원이 오갔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지금 검찰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김정대 의원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BC 단독이나 동아일보 단독이요. 대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창원지검에서 취재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 대검찰청 쪽에서 정보 보고가 올라오는 수사기록 보고가 일부 지금 네.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혹시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JTBC 같은 경우는 저번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기록이 계속 유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우리 서울중앙지검 쪽에서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그냥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지금 이유가 밝혀지질 않았어요.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때도 수사 자료는 세더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관할 건이 창원지검에 있어요. 예. 근데 대검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요. 불과 예. 한 달 남짓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수사팀을 보강했던 것도 대검이 이제 지휘를 한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대검 쪽이라고는 보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관여하자마자 바로 정보가 새는 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저번에 도이치모터스 거는 옛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 무혐의 처리하기 직전에 센 정보인데 이제 바로 들여다본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런 정보가 샌다? 요거는 조금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 없이 그냥 흘러나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검찰의 무슨 다른 뜻이라기보다는 언론사의 능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기자의 취재 능력이고 평소에 다져놓은 빨대들의 힘입니다. 그렇게 자, 봐야죠. 그리고 이제 수사 과정 또는 이제 변호사하고 명태균 대표가 상의하는 과정 이런 데서 정보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유독 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돈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김영선 의원에게 돈을 한 2억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이거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거 돌려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송 대표님 잘 아시는 분도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그 모 교수는 김영선 만나면 이 돈을 좀 돌려달라고 해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받았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것을 계속 명태균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가기 전에 변호사와 좀 상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모르겠어요. 해석의 여지가 좀 명태균 있나요? 본인이 채권 채무 관계로 위장하기 위해서 사실상 알리바이용 녹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대단히 머리가 좋은 양반이라 여러 가지의 그런 복선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니 이 문제는 선관위가 고발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 빌린 돈 갚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본 게 선관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치자금법으로 거기다 선거법까지 얹어서 고발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선거법은 공소가 시효가 소멸돼 버렸어요. 그냥 안 하고 있다가. 네, 그렇죠. 그 이제 정치자금법 하나 남은 건데 이거는 저기 회계가 소명이 안 된다. 무슨 꾼 돈이냐. 이거는 우리 추론이 아니라 선관위의 공식 판단이고 그래서 고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선거 회계라는 건 이런 한 푼도 통장과 지출과 이 저기 증빙 서류가 없으면 무조건 고발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기 꺼주고 뭐 하고 하면 회계를 이렇게 문란하게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선거 회계는 없어요. 선거 회계는 다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통장, 지출 증빙 서류, 일목요연해야 이런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꺼졌는데 세비로 갚았다. 그런데 그 꺼졌다는 건 선거 비용 아닙니까? 예. 그걸로 저기 총선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선거 치르고 세비로 갚았다. 아니 세상에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건 선관위부터가 일도 안 먹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워낙 김영선 의원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심하게 말씀드려 지저분하게 해가지고요. 이쪽 저쪽 공짜 돈 다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는 돈 한 푼 안 내고 선거 치르고 나서 얼마를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돈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제3자로 하여금 이 돈 갚으라라고 하는 독촉을 받을 정도로 돈 관리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재산이 100억이라는 설, 선관위의 정치자금 신고 본인의 재산 등록에는 무려 70억 원 정도의 신고를 해놨는데 이게 돈 50만 원, 100만 원 저기 월세 나오는 그 부동산도 있다며 빌딩도. 빌딩도 네. 지금 저 영등포구에 4층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 정치를 할까? 그냥 돈 벌고 살지.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셨을 때 5일장 치렀어요. 예, 예. 어떻게 된 거냐면 선거에 보태 쓰라고 고등학교 동창이 와서 그렇죠. 2천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강의비다 뭐다 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고 털어버릴 수 있는데 그분한테 타격이 된 건 2천만 원입니다. 그랬는데 그 2천만 원이 소명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친구한테 빌렸다. 나중에 갚으려 그랬다. 만약에 김영선 씨기라면 저건 문제조차도 안 돼요. 예. 그랬는데 저기 그때 또 그 돈을 받으셔가지고 저 회계 처리만 했어도 말하자면 정치 자금으로 이걸 정식으로만 그 후원금으로 처리를 했어도 그런 사태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걸 깜빡 놓치신 거예요. 예. 그걸 갖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안고 있다가 나중에 비극적인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지금 정치인이라는 게 이런 어떤 선거에 대해서 한두 번 선거를 한 사람도 아니고 5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선거를 갖다가 거저먹고 나중에 그거를 세비 반띵을 해서 갚았다? 그것도 근데, 중간에서 또 근데 강혜경 씨가 일부 떼먹었다? 이 사건이 이걸 국회의원이 할 얘기입니다. 이게. 선관위가 고소를 했는데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검사가 속해 있는 수사과에다가 배정을 해서 뭉개고 있다가 그 중에 청와대 대통령실 공직기강 무슨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창원에 내려가서 만났고 네, 예. 그러면 정유미라는 창원지검 검사장이 완전히 윤핵관 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호위무사였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 이게 수사가 처음부터 그때부터 권력이 작용되는 거잖아요. 강혜경 씨가 만약 이걸 공익제보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혜경 씨 덕분에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처박아놨던 이 자료를 검사에 이제 뒤늦게 배당을 했고 그걸로 되냐 그랬더니 검사를 몇 명 중앙에서 파견했다 그러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백신 수사에 들어간 거죠. 쪼개기 네. 수사, 백신 수사.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 그 지금 백신 수사란 말은 저 시청자들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백신 수사. 예. 검사의 권력이라는 게 기소 독점주의, 기소할 수 있는 권력도 있지만 기소를 안 할 권력도 무서운 권력입니다.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봐주려면 봐줘버리는데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약한 범죄로 기소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라임 사태 때 나의협 검사라든지 이게 그때 김봉현이라는 그 업자와 같이 청담동 룸사롱 유흥업소에서 술 대접을 받던 검사 3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의협 검사가 나중에 김봉현의 남부지검의 주무 검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전 수뢰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뇌물로 기소한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100만 원 이하로 99만 원 그래가지고 2명은 빼버리고 그것조차 해서 무죄를 받게 해서 올라갔던 게 대법원에서 술 계산 잘못했다 그래서 파기가 된 거잖아요. 네. 이게 대표적인 백신 수사. 예. 약한 걸로 수사해서 기판력이 만들어지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른 걸로 나중에 기소를 못하게 만드는 예방 수사 역할을 하는 수사. 이게 백신 수사인데 그런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금모래님께서 예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다시 아까 김영선 예. 의원 문제로 들어가서 애시당초 이 사건은 말이에요. 나라를 이렇게 뒤흔든 명태균 게이트는 김영선 의원이 젠틀하게 자기 선거 비용 자기가 되는 그 당연한 일만 했으면 아시당초 터지지도 않을 일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 상식적이고 간단한 일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뒤흔들리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한 겁니다. 난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근데 70억 재산 있는데 왜 그랬을까? 아니 그런데 밥도 사실은 안 삽니다. 밥도 안 써요? 안 사요. 옛날에 뭐 200억도 신고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부모 재산이 많이 들어와요. 130억 정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산이 자산가인 거는 맞는데 정확하게 이게 통장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는 좀 모호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재산에 비해 가지고 너무 돈이 없는 태를 낸단 말이에요. 네. 김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선거 비용을 자기가 돈을 한 푼도 안 낸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명태균, 강혜경 뭐 이런 데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뒤처리는 김영선 의원이 했었어야 돼. 깔끔하게. 예. 그랬는데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명태균 파일이 터진 겁니다. 지금 사태가. 조금 더 부연해드리면 자기 돈으로 선거 안 치르고 명태균 돈으로 선거를 치르게 해놓고 이 돈을 갚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권이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개입해서 돈을 벌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고 그 전에 공짜로 그러면 선거를 치르게 하는 그 명태균의 돈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자 문제가 생겼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공천을 받아주기 위해서 3억 7,520만 원의 공짜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를 또 공천으로 받아왔어. 말 그대로 이제 거래를 매우 복잡하게 한 것이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김영선 의원은 하나같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버리니까 자 한쪽에서는 명태균은 2억 원 돌려달라 그러고요. 강희경 씨도 실제로는 정치자금 통장에서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한 푼도 자기 돈을 안 쓰고 남의 돈을 빌려서 계속 활동을 해왔어. 지역구에 가면 뭐라는지 압니까? 지역구에 있는 당협에 있는 당원들이요. 김영선 의원한테 정말로 커피 한 잔만 얻어먹으면 좋겠다. 거기 가서도 내 카드 안 가져왔다고 다 얻어만 먹는 거예요. 약간 이건 심리적으로 아니 심리적인 게 아니라 저도 그런 류의 자산가들을 많이 보는데 수백 수천억 부자가 진짜 택시비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기 재산은 자산으로 묶어둔 거예요. 예. 이거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 자기 자산이라고 믿고 나머지를 갖고 수입 지출을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선거를 치른다면 내 자산을 매각을 한다든가 처분을 해서 그 돈을 갖고 미래에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건 원래 굳은 자요. 이렇게 해놓고서 나머지를 갖고 수입 지출을 본다니까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